또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진 않았어요. 요즘은 배우들이 막 다 작가님한테 가가지고 막 배우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감상평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이제 선생님. 영화나 드라마 원작자하고 계약할 때 네.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의 의견을 100% 존중해줘요. 네. 그것도 제2의 창작이니까. 네. 소설도 창작이지만은 드라마도 창작이에요. 네. 그 원작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도 그것도 창작이에요. 완전 창작으로 존중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인 줄거리를 바꿀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재미있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이야기 중심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만들거든요. 네. 이제 원작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스토리 중심으로 재미있게만 만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걸 KBS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네. 대하 드라마로 만들기로 하고 심현우 씨라고 압니까? 그 있을 광주 사람이거든요. 있을 때 그 사장실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그 5년 지나도 안 만들더라고요. 네. 5년 지나면 이제 나는 계약금만 받았는데 무효되거든요. 근데 MBC에서 하자고 그래서 KBS 물어봤더니 할 의향이 아직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럼 MBC에서 이게 3부작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MBC 누가 연출했는가 꽤 유명한 사람이 했는데 거기도 광주 사람일 거야 아마 이 누군가 그래서 이제 드라마로 해서 봤는데 저는 한번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 드라마를 보면 너무 실망하더라고요. 너무 흥미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쓸 때 맨 먼저 이제 그 노비들의 삶 1886년에 노비 세습제가 풀리거든요. 1880년 노비 세습제가 풀리니까 노비들이 다 자유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의적인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타의적인 삶을 살았는데 자의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 눈뜨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주 같은 공산면 사건이라든가 동학이라든가 또 한만의병이라든가 이런 데면서 참여하면서 세상을 알게 되어가면서 진정한 그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노비들이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 노비들의 풍속도 이제 만적이라든가요. 노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낸 것들이 만적이 있고 또 드라마에서는 추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노비들의 삶을 디테일하게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가급적이면 노비들이 뭘 먹고 뭐를 입고 어떤 것을 입고 무슨 또 이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고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이들의 꿈은 뭐고 또 희망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농민운동 사건, 나주 공산면 농민운동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농민운동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비 중들이 거기에 많이 가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설에서 전라도 토박이 말들을 많이 쓰고 싶었거든요. 결국은 욕심을 많이 토박이 말들을 최대한 구현해보고 싶어서 많이 그 우리말을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썼는데 그것 때문에 책이 많이 팔리는데 저의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창비해서 치고원까지 냈을 때 책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 팔리니까 회의를 해서 좀 사투리를 좀 줄여봤으면 어쩌냐라고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완전히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작가는 언어의 채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설에서 많이 우리 땅에 묻혀버린 이제 활용도가 없어진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언어들을 되찾아서 소설 속에 이렇게 씀으로써 활용도를 높여주면 이게 우리말 사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오르는 강의 우리말 사전에 2,000 몇 개가 용례로 들어있어요. 그건 그렇게 작가들이 자꾸 쓰면 묻혀버린 우리말이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여수롭다 그러면 여롭다 그러면 찾아보면 문순대 타오른 강에서 용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그래도 노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노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눈을 떠가는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아를 확인했을 때 어떤 삶을 삶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최대한 구현해보고자 한 욕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조금 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매천야록 같은 거 참고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근대사 여러 번 다 자료 조사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만나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전부 취재를 하고 그래서 그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소설인데 지금 읽어보면 허점이 너무나 많고 또 그래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회가 있으면 보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기력이 있을까 그게 이제 의심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택천 같은 것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산포의 구도심이 택천인데 그런 구도심을 물론 이거는 이제 근세 이야기니까 영산포 중심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는 필요 없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택천을 조금 더 살려냈으면 하는 그런. 근데 그 지금 영산포 여기 타오르는 강 영산포 주변에서 택촌이 나와 있는 그 어떤 지정학적인 내용은 어디쯤일까요? 교수님? 난 택촌? 저기 읽으면서 저기 새끼네 위치를 강 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강 남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강을 건넜으니까 여기인 것 같은데 그 당시 강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나주 지역이 민가가 있었을 거니까 유일하게 택촌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택촌과 계산 지금 아니, 가야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곡산의 세창이 여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건너편이니까. 그럼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있었고 또 동책하고 불 지르고 다니고 쌈박질하고 다녔던 것들도 좀 위로 볼 것이냐 아래로 볼 것이냐 엄청 고민했어요. 이런 거 갖고 그 검색하는 것을 한 몇 달 이렇게 했는데 저 4월달에 외국인 몇 명하고 지금 타오르는 강 용산에 사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외국인 CEO들 대상으로 이게 영어 가이드 하는 사람이거든요. 관광 가이드. 근데 그 친구가 그 두세 명하고 지금 타오르는 강 저희가